미생물 사냥꾼 폴 더 크루이프 지음 13명의 미생물 연구가들에 대해서 이 연구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코로나가 생겼다면은 이 연구들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잘못 사용될 때는 아주 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마침내 메치니코프는 진짜로 행복해졌다. 반대자들은 어느 정도 그를 인정했고 그와 논쟁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메치니코프는 언제나 그들보다도 지치지 않고 실험을 했고 더 오래 말할 수 있었고 더 큰 소리로 훈계할 수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메치니코프는 우리가 왜 면역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쓰는데 평생이 걸릴 것 같은 엄청난 보고서였고 플로베르가 질투를 느낄지도 모를 정도로 유려한 필체였다. 그는 1만 개의 사실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표현했고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를 멋진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무수한 영웅들이 나오는 이상한 소설이었는데 영웅들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의 포식 세포들, 방랑하는 세포들이었다. 명성은 삶의 진짜 기쁨을 가져왔다. 20년 전 그는 인생의 행로를 혐오하면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증오하면서 올가에게 말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범죄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식적으로 번식해서는 안 돼. 그러나 이제 그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교회의 세부르 아이들은 그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사탕을 주면은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라고 그를 불렀다. 인생은 참 좋은 것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붙들 수 있을까? 이제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떠나가고 있었다. 물론 과학이라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질병이란 단지 지나가는 한 사건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것은 충분히 치료되지 않는다. 그는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강해졌을 때 늙어서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치니코프는 포식세포에 관한 일을 벌이고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고 그 운명을 피할 환상적인 과학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였던 노년의 과학에다가 그의 노인학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죽음의 과학에는 사망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학이었던가. 그의 생각은 낙관적이었다. 그의 관찰은 너무나 부정확해 레벤후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무덤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메치니코프가 한 실험을 파스테르가 알았더라면 이 이상한 러시아 사람을 자신의 실험실에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분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소름 끼치는 미생물 질환을 실제로 예방하는 방법이 그런 실험들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메치니코프는 죽음이라는 관념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안락한 죽음을 위한 희망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과학적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방대한 독서를 하던 중에 그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 못했던 두 할머니에 대한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할머니들은 마치 우리들 모두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죽기를 원했다. 이것은 자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죽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진짜로 죽고 싶어질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 거야. 메치니코프는 소리쳤다. 그때부터 그는 그렇게 운 좋은 노인들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이가 빠지고 잘 듣지도 못하는 쭈그렁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106세라고 알려진 할머니와 면담하기 위해서 신문에 떠도는 소문에 힘입어 파리에서 루앙까지 먼 길을 갔다. 그러나
그가 만난 모든 노인들은 삶을 강하게 원했고 그 신하와 같은 두 할머니와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그는 한결같이 외쳤다. 죽음의 본능이 존재한다. 예상과 달렸던 사실들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늙은 동물들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늙고 초라해진 개와 고양이를 보냈다. 그는 왜 고령의 앵무새가 70년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정원에는 나이 많은 바다 거북 수컷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거북이 86이라는 나이의 두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해 새끼 거북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고 메치니코프는 너무나 기뻐했다. 그는 사랑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거북을 생각하면서 외쳤다. 늙는 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스칸디네비아 과학자 에드그레는 동맥경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했다. 그는 동맥경화가 노화의 원인이며 알코올, 매도 그리고 다른 병들의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그의 동맥이 노화된 만큼 늙는다. 그것은 사실이야. 메치니코프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 불쾌한 병들이 어떻게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지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903년이었다. 그때 마침 그는 5,000프랑의 상금을 받았고 르는 저명한 오시리스 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으로 10만 프랑을 받았다. 르는 메치니코프와 매우 달랐고 훨씬 더 연구자다웠지만은 열정적인 메치니코프 곁에 항상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과학을 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지만 모두 돈 욕심이 없었기에 상금 모두를 성병 연구에 쓰자고 합의했다. 메치니코프가 러시아 부자들에 의해서 감원 이슬로 모금한 3만 프랑도 보태했다. 원숭이들에게 성병을 일으켜 보고 정체불명의 원인균을 찾아내고 병을 예방하고 가능하다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메치니코프는 매독이 어떻게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원숭이를 샀다. 콩고에 있는 프랑스 관리들은 흑인 소년들을 보내서 정글 속에서 원숭이들을 찾아다니게 했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큰 방들은 곧 침팬지와 오랑우탄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이는 곧 힌두의 신성한 원숭이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작고 우습게 생긴 마카코스 시네멀구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밀려났다. 루와 메치니코프는 단번에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들의 실험은 독창적이었고 엄격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메치니코프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실험실은 방금 매동에 걸린 불운한 사람들이 매우 자주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이 사람들로부터 얻은 균을 원숭이들에게 주입했다. 첫 번째 실험이 성공했다. 침팬지가 병에 걸렸다. 이후에 4년 이상 그들은 숨어있는 가느다란 미생물을 찾으면서 그 균을 약화시킬 방법을 알아내려고 한 원숭이에서 다른 원숭이로 병을 옮기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다. 파스테르가 정체불명의 공수병 원인균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예방 백신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다. 원숭이들은 폐렴으로 불쌍하게 죽었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도망쳤다. 메치니코프가 그리 능숙하지 못한 솜씨로 원숭이들의 피부를 핥혀 그 끔찍한 균을 주입하면 원숭이들도 그를 물고 핥혔다. 그러다가 메치니코프는 이상하지만은 총명한 실험 하나를 했다. 매독을 일으키는 균을 원숭이의 귀에 문지른 다음 24시간 후에 그 귀를 잘라냈다. 그 원숭이는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매독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균이 몸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어디로 균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균이 퍼지기 전에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독균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메치니코프는 항상 세심하고 면밀하게 실험을 검토하던 루와 함께 미생물 사냥의 실험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실험 하나를 수행했다. 우리가 왜 면역을 갖는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모두 세운 후였다. 그는 그 유명한 염화 제1수은 연고를 발명했다. 칼로멜 수은 연고.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육군과 해군에서 매독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그는 원숭이 2마리에게 사람으로부터 얻은 매독균을 주입했다. 1시간 후에 원숭이 중 1마리의 균 주입 부위에 회색빛이 도는 연고를 발랐다. 연고를 바르지 않은 동물에게서는 무서운 매독 증상이 나타난 반면에 연고를 바른 동물에게서는 매독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메치니코프의 이상한 광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한 맹세를 잊어버리고 젊은 의대 생긴 매정 내부를 부추겨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매독균 접종을 받겠다고 자원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앞에서 이 용감한 매정 내부는 일어나 그 위험한 균이 6개의 기다란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균이었다. 그 결과로 그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지도 모르고 미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 매정 내부는 1시간 동안 기다렸고 메치니코프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의 상처에 염화 제1수은 연고를 문질렀다. 동시에 균을 주입했던 원숭이는 연고를 발라주지 않았다. 이는 멋지게 성공했다. 매정 내부에게는 그 흉측한 궤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30일 후에 원숭이들은 병에 걸렸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도덕주의자들은 그들 중에 의사들이 많았다. 메치니코프의 이 실험에 대하여 소리 높여 항의했다. 그렇게 쉽고 완전한 치료법을 사방으로 퍼뜨린다면 도덕성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메치니코프는 말했다. 이 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매독의 창고를 막지 못했고 결백한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전염병을 물리칠 방법을 갖고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도덕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그는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지 모르는 다른 원인들을 알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찾아보고 꿈을 꾸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원인 하나를 발명했다. 아무도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가 중독. 우리 대장에 있는 야만적인 부패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한 중독. 그것이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확실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빠르게 노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그는 장에서 나오는 독소에 몸이 중독되었는지 알아볼 화학적인 검사법을 고안했다. 그것들은 얼마나 끔찍했던가. 대장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실제로 대장을 절제했던 2사람이 대장 없이도 완벽하게 잘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장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그 야만적인 균을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했다. 그의 이론은 괴이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는 다시 공경에 처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대장을 가지고 있지만 100살까지 산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사람도 큰 장을 가진 동물이지만 지구상에서 장수하는 생명체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동물들은 진화하면서 왜 큰 장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지긋지긋한 논쟁에 휘말려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가중독의 훌륭한 치료법을 찾았다. 소문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100살이 넘도록 장수한다고 했다. 메치니코프는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그 말을 믿었다. 그곳 사람들은 주로 신우유를 먹는다고 했다.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실험실의 젊은이들에게 우유를 시게 만드는 미생물에 대해 연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곧 유명한 불가리아 균의 신기한 치료약의 반열에 올랐다. 이 균은 젖산을 만들어 장 속에 있는 야만적이고 독성이 있는 균들을 쫓아버립니다. 메치니코프가 설명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신우유를 마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 년간 불가리아 균 배양약을 먹었다. 그의 자신의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 일련의 영국 신문은 그의 이론이 다윈의 종의 기원 이래 가장 중요한 과학 논문이라며 갈채를 보냈다. 불가리아 균은 대유행을 했고 공장들이 세워졌다. 그 공장의 사장들은 이 어이없는 균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 메치니코프는 그들이 상표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올가는 그가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20년 동안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이론을 엄격히 준수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았다. 방탕을 용납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장 유명한 노인 전문의에게 끊임없이 검사를 받았다. 그의 검사기록은 야만적인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된 종이봉투에 넣어서 보내졌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체액과 분비액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신우유를 마셨고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불가리아 균을 먹었다. 그리고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옛날에는 이렇게 71살이면 한참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군요.